그런 것만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다음 시즌에 김민재 선수가 사실은 제일 걱정이 안 되는 선수거든요. 그러면 현대 축구는 많이 뛰고 많이 부딪히고 압박하고 이런 거 원하는데 그러다 보면 부상당하면 한 몇 개월 쉬는 거라고. 이번만큼은 최대한 좀 몸 관리에 신경 쓰는 프리시즌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즌에는 이런 똑똑한 유럽 축구 환경에 선수들도 팀도 더 경쟁력을 갖고 적응해주길 바라면서 자, 짠하시죠? 예. 네. 유럽 시즌이 이제 끝나가고 한국인 선수들의 활약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딱 봤을 때 뭐 정말 잘했던 선수도 당연히 보이고 약간 기대에 못 미쳤던 선수들도 보이는데 가장 잘했던 선수는 올 시즌 코리안 리그 중에 좀 누구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이번 시즌은 전체적으로 약간 조금 아쉽다는 선수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쉽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부상도 많았었고 또 부진도 있고 팀도 성적이 안 좋고 막 이런 거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그런 시즌이었고 또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김민재 선수 개인은 어쨌든 바이언으로 옮겨서 굉장히 큰 팀으로 옮겨서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뛰었건만 몇 차례 실수가 나오면서 그 실수로 인해서 엄청나게 또 많이 난잘 비판도 받고 경기를 많이 놓치긴 했는데 네. 마인츠의 이재성 선수. 네. 가 일단 본인 좋았어. 잘했어요. 어, 잘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본 경기 잘하더라고. 군더더기 없이 잘했어요. 진짜. 저 커리어에서 어쨌든 기록도 본인 커리어 최다고 음. 잘한 것 같아. 제일 그러니까 평타처럼 하면서 그 이상을 한 시즌. 네. 근데 다른 선수들이 다 그 이상을 못했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그나마 거기서 꼽으면 이재성. 이게 팀 성과로 따지면 지금 사실 이강인 선수가 제일 좋긴 하거든요. 그렇죠. 파리 생제르맹 챔스 결승 같고 트래블을 앞두고 있는 팀이라 그렇죠. 네. 리그 우승했고 아마 컵대회도 우승할 것 확률이 같고. 매우 높고 네. 매우 근데 높아 보이고 평가가 이제 챔스 결승에서 이강인이 연장에 또는 후반 막판 투입돼서 이강인 선수의 극적인 동점골과 역전골. 얀주머를 뚫는 어? 얀주머 골. 근데 이강인 선수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의 어떤 출전 빈도로 보면 그렇지. 근데 만약에 지고 있으면 후반 한 35분 이강인 카드 넣을 수 있지. 그렇죠. 이강인 카드 넣을 수 있다고 봐. 킥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강인 카드 넣어서 이제 반전을 일으켜서 만약 이강인이 챔스 결승 히어로가 된다. 이러면 또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고. 그런 일은 그러면 이제 찬우가 물론 술을 먹겠죠. 아니,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강인 선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선발로 나올 가능성은 좀 떨어지고 그러면은 결국 형 얘기대로 지고 있거나 아니면 연장을 가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출전할 거라고 보긴 보는데 사실 뭐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우니까. 그죠. 근데 내가 보니까 파리가 이길 것 같다. 뭐요? 얘가 겸손을 잃었어. 이 준결승전에서 아니 우리 무조건 져요. 이 설레발 안 쳤거든. 아니 저 설레발 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자, 아니 우리 안 돼요. 형. 내가 바르셀로나가 무조건 져. 얘 이랬거든.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23년에도 결승 갔잖아요. 그때 맨시티랑 이제 했잖아요. 23년 맨시티와 25년 파리랑 비교하면 누가 더 세냐?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냥. 무조건 우승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23년 맨시티보단 25년 파리가 할만하다. 그게 낫다. 그냥 그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아니, 그 누가 할 것 같아? 뭐요? 저야 당연히 인테리가 이겼으면 좋겠죠. 아니 네. 저번 준결승 때는 뭐 그냥 네. 무조건 안 된다며. 무조건 진다며. 그거는 이제 30초 만에 골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게 사실 안 될 경기였었는데 30초 만에 골이 들어가면서 풀렸어 좀. 티라메게 진짜 힐킥이 네. 기가 막혔죠. 네. 이번 경기 결승은 또 단판이고 그래서 뭐 워낙 변수가 많긴 한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우승하면 두세 골 나오면서 우승할 것 같아요. 인테르가 우승하면 한 골 차로 우승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부디 이강인 선수가 좀 나와주길 바라면서 어떤 결과든 나와줬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진짜 챔피언스리그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 치러지면서 제 3회 팬들, 그러니까 뭐 인테르 팬이나 파리 팬이나 이런 팬들이 아니라 제 3회 팬들이 인테르의 매력이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요. 나는 오히려 인테르 매력 빠졌어. 근데 원래 내가 알던 인테르야. 난 인테르의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봤고 신자기 감독 난 되게 칭찬하는 사람이야 맨날 전술적으로. 근데 너무 저평가돼 있다. 원래 알고 있었어 난. 네. 원래 이런 팀이지. 인텔은 이런 매력이 있어. 근데 난 오히려 이번에 떨어지긴 했지만 야 다시 한번 보지만 바르셀로나 애들 볼 정말 잘 차더라. 기술 하나는 정말 잘 차더라. 진짜. 와, 나 그래서 프리미어리그만 또 계속 중계하고 보다가 또 바르셀로나 경기도 보지만
이번에 또 새삼 느낀 게 야, 정말 볼 잘 찬다. 그러니까 저는 첼시 애들 보다가 이거 보니까 와, 진짜 볼 진짜 잘 찬. 움직임 봐, 패스하고 움직이기 기본기가 기본적이다. 그냥. 다 이해하고 움직이는 거야 이게. 탁탁 주는 것도 야 진짜.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강인 선수가 트래블 멤버가 되는 걸 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아 거기 댐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러면 발롱도르가 매우 유력해지는. 굉장히 네. 유력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은 인테르와 파리 생제르맹의 대결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한테는 둔과 댐의 대결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 모르지 또 두 팀이 난투국 또 벌이고 그죠. 역대 최악 결승전이 돼서 그냥 바르셀로나 선수도 1, 2, 3위가 발롱도르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아 근데 개인적으로는 재미난 결승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번에 챔피언스리그 상황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너무 축구지 진짜 이게 내가 진짜 축구를 원초적으로 좋아했었던 이유지 막 이런 시즌 분들이 있기 이번에 때문에 인터밀란 바르셀로나 난 요즘 경기 많이 봤지만 내가 혼자 맥주 마시면서 보면서 와 진짜 너무 재밌다 축구. 근데 이런 경기 오랜만이야. 진짜 인터밀란 바르셀로나 경기. 계속 보고 싶은 거야. 야 연장해라 얘네들. 너무 재밌다. 연장했네요. 그래서. 승차까지 갔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강인 선수는 꼭 나왔으면 좋겠고 가장 아쉬웠던 선수, 좋았던 선수 얘기했으니까 가장 아쉬웠던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이강인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황희찬이 제일 아쉬워요. 하이찬 황희찬. 선수. 올 시즌 스탯이 지금 황희찬 선수가 2골 하나의 도움인데 지난 시즌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너무 대조된 시즌이 아닌가. 너무 나이로 좀 치면은 전성기 맞아요. 지금 찍어야 될 나이. 많이 뛰어야 되는 시기인데. 진짜 많이 뛰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게 그런 좀 거 같아. 그러니까 황희찬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은 지난 시즌 활약이 좋았기 때문에 아 이제 주전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 시즌 그거와는 또 다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쉬움이 큰 것 같고 손흥민은 부상이 또 있고 그리고 김민재는 중요 경기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도 맞고 또는 이제 실점과 연결되는 장면이 있었던 것도 맞으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비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또 생각하면 그런 것 같고 그 이강인은 현재 팀의 상황이 너무 좋으니까 이 팀이 좋으니까 이강인이 못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강인 이적 얘기를 좀 많이 그죠. 하게 되는 것 같은데 황희찬은 일단 위치가 많이 흔들리니까 보면 좀 안타까움이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이재성 활약 좋았고 챔피언십에서 뛰는 선수들 활약 괜찮았고 배준호 좋았고 양민혁도 퀸즈파크 렌저스에서 유럽 무대 아, 경험했고. 그러니까 주목은 좀 덜 받았지만 오영규 선수도 오영규. 나쁘지 않았죠. 슈퍼 조커 아니에요, 네, 진짜. 진짜. 네. 오영규도 그렇고 양현준도 그렇고 네. 세이틱에서 양현주도 너무 잘해줘. 양현준은 올해 들어서 슈퍼조커의 역할을 너무나 잘해줬으니까 양현준도 괜찮았고 오영규는 나는 개인적인 활약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팀 성적이 저기는 우승 후보인 팀인데 팀 성적이 조금 아쉬움은 있었다. 그러면 아쉽지. 뭐 황희찬 선수는 사실 정말 상황이 좀 안 좋고 지금 당장 팀을 옮길 가능성에 대해서도 낙관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시기인 것 같고 몸 상태가 일단 좀 올라와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강인 선수의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는 이적과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형님들이 보셨을 땐 이강인은 정말 팀을 난 좀 무조건 떠나야 된다. 무조건 떠나야 된다. 이적할 왜 거라고 그런가 봐. 하면은 내가 요즘에 타이어를 갈아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얘기가 아니고 저 사계절 타이어로 바꿨는데 네네네. 너무 좋아. 그 전에 이제 럼플렛을 쓰고 있었거든. 딱딱한 거. 쓰고 있다가 이제 사계절 타이어인데 요즘에 잘 나오더라고. 근데 요즘이 이제 축구가 현대 축구가 내가 타이어로 치면 되게 날씨 조건이 되게 막 궂은 날씨가 너무 많은 걸 헤쳐나가야 되는 어떤 그러한 지금 사실 축구야. 압박도 많고 빨리 전환을 해야 되고 바로 에어싸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차를 타신 분들은 모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요즘에는 썸머 타이어. 썸머 타이어가 장점은 많은데 겨울엔 쥐약이지. 네. 썸머 타이어가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10번 롤을 하거나 이런 아주 썸머 타이어만의 장점이 있거든. 그 썸머 타이어가 요즘은 힘을 못 써. 요즘에 현대 축구가 보면은 윈터 타이어를 껴야 돼. 또는 사계절 타이어를 최소한 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속도감도 있고 또 움직임, 오프더볼 움직임, 전환할 때 또 익스체인징하는 선수들의 어떤 동선 여러 가지가 다 역동성이 필요하고 지금 보면 파리 멤버들이 다 중앙 미드필더 마찬가지야. 비티냐, 주앙 레비스, 뭐 파비앙 루이스, 후보로 자이르 에메리가 들어오다. 마찬가지. 공격도 올해 들어서서 마찬가지잖아. 네. 그지 알다시피. 두에도 올라오지. 그렇죠. 뭐 기존에 바르콜라가 있지. 덴벨레가 또 올해부터 엄청나게 또 골을 올해 많이 최고지. 주고 있지. 거기다 흡이차가 영입이 됐지. 영입이 이러다 보니까
이런 선수들의 공통점이 이게 이강인은 썸머 타이어라고 치면 이 선수들은 다 썸머 타이어가 아닌 거야. 성향 자체가 사계절 타이어나 윈터 타이어 성향의 선수들로 전부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보면 장소를 옮겨야 돼. 지금 파리의 축구는 에니케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는 어떤 굳은 조건에서 이걸 헤쳐나가는 그런 용의 타이어를 원하는데 다른 감독 좋은 조건에서 썸머 타이어를 좀 잘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팀으로 옮겨야 되니까 이거는 성향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강인이 못 들어가는 거거든.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이강인이 못해서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요거는 이강인을 쓸 수 있는 감독 전술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옮겨야 된다. 지금 이 에니케 감독 체제와 이 스쿼드로 끌고 가면 이강인 선수는 자리가 없다. 당장 갔으면 하는 팀들은 좀 있나요? 지금 이적설은 아스날, 나폴리 일단 이렇게 좀 얘기가 나고 있긴 한데 이외에도 뭐 맨유나 뭐 뉴캐슬 이전 프리미어리그 팀들도 계속 봐왔다는 이야기는 좀 나는 있고요. 뭐 아스날 같은 팀 좋아. 지금 나쁘지 않죠. 지공하는 팀들 있잖아. 네. 역습도 있지만 지공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팀들. 요즘에 외대고르가 약간 후반기 좀 부진하지. 네. 뭐 그런 롤도 할 수 있어 이강인은. 그렇죠. 그래서 아스날 같은 팀, 아르테타 같은 게 축구 이런 괜찮아. 첼시? 지금 같은 축구하면 괜찮아. 이강인 같은 선수 오면. 그죠. 그러면 콜 파머 같은 역할도 해줄 수 있어. 콜을 딱 갖고 비슷하게 있으니까. 내려와서 풀어주고 오른쪽과 중앙 사이에서 풀어주고 그다음에 또 올라가서 공미 역할을 해주면서. 근데 문제는 이강인 선수가 뛸 때 특히 이강인 선수를 원하는 팀들은 지금 파리처럼 누가 홀딩이고 누가 8번이고 이게 사실은 불분명한. 네. 비티냐, 주앙 레비스 뭐 이런 선수들이 그렇죠. 다 역동적으로 뛰니까. 스위칭 플레이가 많고 네. 윙어들도 마찬가지잖아. 이런 팀 말고 홀딩이 있어. 이강인이 아예. 가야 될 팀은 홀딩 또는 투 홀딩. 역할이 수비를 중심으로 하는 미드필더가 있고 수비 부담을 덜어주면서 프리하게 뛰는 역할로 이강인을 줄 수 있는 팀으로 가야지. 그런 선수가 없고 마치 파리처럼 또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많이 뛰는 그런 성향의 어떤 미드필더 또는 윙어를 보유한 팀들은 쉽지 않다. 일단 템포 자체가 이강인 선수가 파리에서 뛰기에는 좀 어긋나 있으니까 파리에서 자리 찾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형 얘기에 동의하는 건 결국 이강인의 네임 밸류를 생각했을 때 한 단계 도약해서 파리에서 뛰고 있는 걸 보면은 솔직히 이강인은 중하이 클럽 가서 팀의 에이스 역할에도 충분히 잘할 선수예요. 마요르카에서 입증을 했다시피. 그런데 그 레벨에서 활약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점유 축구하는 팀으로 가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유 축구를 통해서 볼을 많이 보유하고 여기서 득점 기회를 만들고 이런 팀으로 가는 게 더 좋고 그랬을 때 이강인의 창의성이 더 많이 발휘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런 팀들을 얘기해 보면 뭐 아르테타 감독의 아스날도 지금 그런 모습이고 현재 첼시도 괜찮다고 하는 건 마레스카의 첼시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있으니까. 괜찮다고 맨시티 얘기하는 같은 거니까. 팀도 괜찮죠. 그렇죠. 네. 잡으면 수비적인 미드필더가 있는 팀들이네요. 맨시티, 빌르나도 실바 역할 뭐 이런 거 괜찮아. 근데 파리는 힘들어요. 거기는 지금 너무 틀을 잘 잡아놓고 여기다가 교체 카드 1옵션이 이강인이 아니야. 이미 좀 다른 선수들이 아니 쉽게 얘기해서 최전방은 뭐 최근에 부진하긴 하지만 하무스고 측면은 바르콜라. 바르콜라고 중앙은 에메리고. 나이레 에메리고 그렇죠. 그럼 이강인은 교체 카드로서 첫 번째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내가 첫 번째 옵션이면 경기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출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첫 번째 옵션이 아니라는 거는 출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팀을 옮겨야죠. 지금 이 옮겨야 순간 돼. 뜨거운 거 안다니까. 팀 스타일이 좀 안 맞는 현재로서. 그건 아마 이강인과 에이전트들도 아마 네. 느끼는 부분 아닐까. 이해하고 있겠죠. 아, 그걸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는 참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치 그게 그렇겠지. 또 맞죠. 어쨌든 팀과의 리듬 같이 해야 되니까. 이게 실력이 없어서 지금 못 나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런 거잖아. 네. 그러니까 에니케 감독이 전반기는 사실 이게 베스트 스쿼드를 짜는데 시행착오가 있었잖아요. 계속. 그다음 후반기에 딱 맞춰 놓으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밀린 거니까 네. 지금 딱 잡아놨단 말이야. 얘기대로 영주 얘기대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제 옮겨야 되는 거야. 잡아놓은 상황에서 지금 밀렸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는 다음 시즌 어떨 것 같나요? 김민재 선수는 그래도 잔류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잔류하는 게 맞죠. 손흥민 선수도 연장 계약 옵션은 발동이 됐고 아마 다음 시즌에 함께 할 텐데 두 선수의 다음 시즌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이 가장 안 좋았다고 봐야겠죠. 부상도 너무 많았고 팀도 일단 너무 부진했고 팀도 너무 안 좋았었고
유로파 리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저는 감독은 바꿔야지 맞지 바꾼다는 얘기가 않나라는 있죠. 이제 그럴 것 네. 같아요. 그런 네.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손흥민 선수가 다시 한번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좀 명확히 부여받고 이제는 손흥민 선수도 나이가 이제 꽤 있잖아요 이제는. 네. 이제는 더 그렇죠. 꽤 있고 예. 우리가 이번 시즌에 뭐 부상 여부나 아니면 부진했던 거 그런 거 봤을 때는 아 이제 조금 더 관리가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세심하게 좀 고려하고 생각할 수 아는 감독이 와서 저는 이번 시즌보다 나쁘진 않지 않을까? 이번 시즌 너무 안 예, 좋았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토트넘 데뷔 시즌 이후로 가장 나쁜 시즌이죠. 그죠. 네, 일단 그 올 시즌 때는-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은 네. 아마 어려울 거라고 지금 아쉬우니까. 봐야 되니까. 근데 손흥민 선수가 갖고 있는 상징성을 생각했을 때 뭐 유로파리그 결승전도 남아있지만 분명히 더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해왔던 것도 당연히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음 시즌 여전히 기대를 하지만은 셀타비고가 아스파스를 관리하듯이 그러니까 후반전에 교체 출전시켜서 일정 시간만 뛰게 하지만은 그 시간 내에서 아스파스의 영향력은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공격 포인트에 미련을 갖지 말고 다음 시즌은 일정 시간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그러면서 승패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치는 그런 플레이를 좀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국내 축구 팬들의 마음도 그렇고 제 마음도 그렇고 지금처럼 선발로 뛰어서 네,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 좋겠지만은 손흥민 선수도 나이는 생각해야 되니까 늙어보면 다 알아. 다 뻐근해. 맞아. 다 힘들고. 어제 그 프레스 인터뷰 한 거 네. 어제 SBS 갔다가 이제 그 기자실에서 급하게 이제 공유하더라고. 바로 올라온 거 인터뷰. 오늘 이제 기사 떴던데 네. 그거 보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도 그 얘기를 했더구만. 올 시즌은 진짜 제대로 된 몸 상태로 뛴 경기가 많지 않았다고. 그지? 그러니까 내가 봐도 이게 약간 스프린트 횟수나 여러 가지 부분을 관리하면서 뛰었거든. 측면에서. 스프린트 횟수가 너무 적어. 그 움직임의 폭 자체가 이게 동선 자체가 한정적이고 이거는 본인이 사실은 몸 상태가 완전치 않은 상황에서 그걸 관리하면서 그냥 그 시간을 그 위치에서 맞죠. 왼쪽에 있는 무슨 플레이메이커처럼.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에는 이 6월에 A매치 소화하고 이번 여름에는 어떻게든 이번만큼은 최대한 좀 몸 관리에 신경 쓰는 프리시즌이 됐으면 좋겠어. 네. 그래갖고 뭐 휴식을 좀 잘 취하면서 재활하는 기간 동안 몸을 좀 제대로 만들어서 뭐 챔피언스리그 나갈지 아니면 그냥 뭐 17위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 시즌에는 그 손흥민 선수가 원래 올 시즌은 내가 본 올 시즌 지금 9시즌 연속 두 자리 골도 물 건너가는 것 같고 그렇죠. 3골 더 넣어야 되니까. 하지만 이제 여전히 토트넘에서 만약 한 시즌 더 뛴다면 해야 될 과제들이 있고 지금 사실 좀 아까운 게 그 전체 토트넘 득팀 역대 최다 득점 4위가 마틴 치버스가 174골인데 그게 한 골 차야 지금 손흥민. 네. 그거까지는 넘어서면 좋겠다. 넘어서고 그래도 좀 마무리하는 게 어떠냐. 물론 음. 이제 우리 녹화 기준으로 그 다음 경기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런 좀 아쉬움. 그런 정도는 좀 넘겨서 기록 몇 가지 기록은 더 세워서 완전히 뭐 베스트 3 가까이 딱 만들어 놓고 끝내는 게 맞지 않겠나. 네. 사실 국내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손흥민하고 김민재는 뭐 이강인도 그렇지만 믿고 보는 선수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근데 손흥민도 그렇고 김민재도 그렇고 부상을 안고 뛰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부상을 안고 뛰는데 뭐 팀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격 포인트라든가 아니면 기록상의 뛰어남이라든가 이런 걸 기록하기는 당연히 어렵잖아요. 뭐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라인업 자체가 너무 좋아서 기회를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하고 김민재 보면은 좀 안타까움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올 시즌은. 사실 앞서 이제 손흥민 선수도 휴식이 쭉 필요하다, 뭔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민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 지금 뭐 쉬고 있으니까 일단. 이게 김민재 선수도 이게 우리가 딱 봤던 김민재 선수는 팀을 위해서 정말 몸이 안 좋은데도 계속 무리해가면서 뛰고 그로 인해서 뭔가 마지막에 실수들이 나와도 아, 김민재는 할 만큼 했다. 이게 바이에른 뮌헨의 풀 시즌을 보신 분들은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라 생각을 하는데 현지 팬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죠. 많더라고요. 많으셔요. 근데 이게 바꿔서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만약 다음 시즌까지 김민재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이런 불확실성을 안고서 뛴다. 그럼 팀 입장에서도 과연 김민재를 그치. 믿을 수 있는 선수로 부여할 수 있을까? 한 시즌, 이번 시즌은 좀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었다 보는데 다음 시즌도 같이 몸 상태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거는 팀에서도
신뢰가 꺾일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김민재 선수 그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그 김민재 선수가 지금까지 나폴리 있었던 시절까지 보면은 본인의 운동력이나 그런 것들이 워낙에 뛰어난 선수였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수비를 굉장히 압도적으로 잘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바이언에 이적하고 나서는 사실 안 좋았던 적이 좀 많았죠. 지난 시즌은 사실 뭐 안 훈련소 좋았어. 들어가서 뭐 그거 있을 때문에 제대로 초반에 프리시즌 못 보낸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 시즌에는 또 그 이 부상 여파 때문에 또 안 좋은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쵸. 보면 레알 마드리드랑 할 때 그 비니시우스한테 제껴줬던 네. 거 그 장면도 그렇고, 이번에 도르트문트랑 할 때 했던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다 그런 데서 오는 약간의 그 사소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쵸. 되게 클 수 있는 문제들. 아, 난 이거 원래 됐는데. 되는 이런 건데, 것들. 그리고 당연히 내 몸 상태가 정상이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지, 계속. 결정적인 네, 네. 그게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나와버리니까. 크게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면 조금 삐끗해도 괜찮죠. 그게 뭐 무조건 실수를 아무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아마 그런 것만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다음 시즌에 저는 뭐, 김민재 선수가 사실은 제일 걱정이 안 되는 선수였거든요. 지금 이 순간 다음 시즌 어떤 모습일지 예상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긴 하지만은 일단 센터백은 보강할 거예요. 다이어가 프랑스로 따라하니까 뭐 요나단타하고 연결되고 있고 여러 선수하고 연결되고 있으니까 수비 라인은 아마 보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이에른 뮌헨의 선수단을 봤을 때 물론 부상 선수가 나오는 거 예상치 못한 상황이긴 하지만 근데 전체적인 퀄리티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콤파니 감독이 사실 보여준 게 많은 게 없는 감독이에요. 그러면은 콤파니 감독도 분데스리가에서 무언가 만들어가는 시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긴 했지만 이 김민재 선수 관련해서도 수비 라인이 그 정도로 올라가서 내려오는 상황이 되면 김민재 선수에게도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고,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는 잘할 때도 눈에 띄고 못하는 것도 눈에 띄는 거예요. 물론 바이에른 뮌헨 팬들이 김민재를 비판하는 분들도 이해는 돼요. 김민재 선수가 결정적인 순간에 실점하고 연결되는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알겠지만은 김민재 상황을 알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부상을 안고 이 정도로 헌신하면서 계속 뛰어왔으니까 김민재 아니면은 뛸 선수가 없다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콤파니 감독이.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의 지금 상황은 이 수준인 거예요. 지금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또는 바이에른 뮌헨 팬들이 생각하기에는 트래블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고 뭐 챔피언스리그 우승 요구할 수 있어요. 팬들의 눈높이는 이만큼이지만 근데 바이에른 뮌헨 현실을 생각하면 사실은 지금인 거예요. 돌이켜 생각하면 세리아에서 나폴리가 우승 한동안 못하다가 마라도나 시절에 우승했다가 정말 오랜만에 김민재랑 같이 우승한 거고, 바이에른 뮌헨도 잘 나가다 한번 삐끗하고 나서 지금 또 우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승이 당연시 되는 상황에서 우승한 건 아니라는 얘기고, 팀을 위해서 그 정도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제가 이 정도 얘기하는 건 아마 거기 전문가들은 더 잘할 테니, 그러면 바이에른 뮌헨도 당연히 보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스몰 스쿼드 얘기도 나왔지만 선수 개인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돼. 근데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트래블을 노리는 클럽이니까 그럼 그거에 걸맞는 모습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콤파니 감독이 김민재 선수의 올 시즌 공헌도를 잘 알고 있으니 다음 시즌은 김민재를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 생각도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를 바라는 네. 거지. 그렇게 돼야 팀도 더 건강해지고 경쟁력도 생기고요. 어떻든 참 이 올 시즌은 사실 유럽 축구가 경기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선수들도 되게 고생을 많이 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제 챔피언스리그 팀당 9경기 늘었는데 그게 너무 아. 플레이오프하는 팀은 더 늘지. 4경기가 늘고 그 팀들은 네. 아니 뭐 사건이 일어나서 경기가 연기가 되거나 아니면 수년이 됐을 때 그 경기를 넣을 자리가 없어. 그쵸. 막 빼곡하게 닫혀 있으니까. 주중주말 다 있으니까 그 경기를 넣을 자리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와중에도 선수들이 진짜 한 시즌을 쭉 뛰면서 너무 많이 고생을 좀 하지 않았을까. 다음 시즌에는 이런 똑똑한 유럽 축구 환경에 선수들도 팀도 더 경쟁력을 갖고 적응해주길 바라면서 개인적으로는 다음 시즌 뭔가 또 많은 변화들이 우리 선수들에게 특히 좀 많지 않을까. 근데 한국 선수들 잘했으면 좋겠어요. 걱정이 올 시즌 또 클럽 월드컵이 있는데 네. 거기 참가하는 팀 그 선수들 중에 내년에는 또 48개국으로 늘어난 월드컵이 그쵸. 있어요. 인테르 큰일 났다. 또 월드컵은 기간도 늘어나고 경기수도 많아지는데 네. 그리고 나서 쉬나? 그리고 또 리그 계속 이어져. 음. 다음 월드컵은 64개국으로 한다네. 거의 뭐 아우, 진짜. 내가 보면 이런 식으로 가면
올 시즌에 지금 벌써 시즌 말미 끝나기도 전에 뭐 선수들 이제 걱정 쉬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지만 네. 이거 도와줘야 된다고 사실은. 이거 그렇죠. 퀄리티 떨어집니다 이거. 맞아.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전 영향도 특히 받았다고 봐요. 그런 큰 대회 나가는 선수들이 탑 클래스 선수들이 네. 많은데 도와줘야 돼. 음. 그 경기 질 많이 떨어질 수 있고 선수 맞아요. 부상도 지금 많아지고 이거를 피파나 우에파가 이건 진짜 좀 그래, 되게 각 리그랑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 잘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경기 수가 그렇지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빅클럽이 봤을 때 재정적인 상황 때문에 재정적인 제한을 두는 경우도 많으니까 재정 생각해서 스몰 스쿼드 가져가면은 선수들이 다 나가 떨어져서 후반기에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재정적인 거를 좀 오버해서 결국은 구단 선수층을 갖춰놓기에도 지금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그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바르셀로나 얘기하는 거야 지금. 바르셀로나뿐만 아니라 맨시티도 마찬가지라고 다 생각해요. 그렇죠. 네. 다 모든 클럽들이 다 그 문제에 지금 직면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러니까요. 지금 피파 클럽 월드컵 나는 이제 시즌이 끝나는구나 이 생각이 있는데 또 있어요. 감독들은 피파 클럽 월드컵도 생각하고 있어요. 김민재도 뛰어야 돼요. 네, 진짜. 거기가 또 돈이 또 엄청 세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건 뭐 선수들이 쉬지 말고 뛰라는 건데 그러면 현대축구는 많이 뛰고 많이 부딪히고 압박하고 이런 거 원하는데 애들은 지쳐있는데 그걸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다 보면 부상당하면 한 몇 개월 쉬는 거라고. 그렇죠. 아니 근데 네. 진짜 피파랑 UEFA는 그거는 생각해야 돼요. 경기 퀄리티를 높여서 돈 벌 네. 생각을 해야지. 경기가 경기 수 재밌어야지. 늘려가지고 돈 벌 생각하는 거. 아니 요리가 맛있어야지 반찬 수 많다고 그게 뭐 그 비싸게 받는 게 말이 되냐고. 맞아요. 그래서 팬들도 활약할 수 있게, 선수들도 활약할 수 있게. 네. 그리고 하루 이틀 장사할 거야. 너무 흥분하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한잔하고 응원하시면서 마무리하시죠.